네, 대전 서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님, 성과 감사니 또 권력기관에 대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또 대통령 수시 보고의 절제, 또 적극 행정 면책제도 이런 등등은 우리 존경하는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몇 가지 부분에서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감사 행정을 지휘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대해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몇 가지 지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원장 취임하신 이후에 지방선거 직전에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감사 결과 공개 시기에 대해서 지방선거 인접해서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찌됐든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오해 소지가 없도록 진행할 생각이다. 이러한 발언하신 적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총선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4월 15일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4월 9일과 10일과 13일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감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주재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직권으로 신문하신 적 계십니까? 4월 9일 오전에 하셨죠? 네, 그 자리에는 감사원의 주요 보직자들 물론이고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 그리고 부처의 관계자 등 한 20여 분이 참석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감사원에서는 감사위원과 관련된 그 감사 부처의 직원들이 있었고요. 꽤 많이 참석했죠? 예, 산업부에서는 그 자리에서 원장께서 예.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한손 사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한 것이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심사실장, 김영진 실장. 예. 일어나보세요. 감사위원회 회의록 작성은 우리 김영진 실장의 책임하에 작성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심의실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심의실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죠? 예, 예. 그날 4월 9일 오전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이런 취지의 발언을 최재형 원장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그 당시에는 제가 심의실장 직책이 있지 않았습니다. 김종호 사무총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 계십니까? 그 회의는 제가 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배석한 분이 누굽니까? 이 자리에서? 총장님? 예, 당시 심의실장이 현 공공기관 감사국 유병호 실장이 그 당시에 심의실장이었습니다. 유병호 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 취지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배석은 했는데 맥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맥락은 그런 맥락이었습니까? 대통령이 41%의 득표를 얻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얻은 과제라고 볼 수 없다. 대통령이 한손 사장이 할 일을 시켰는데 대통령이 하란다고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취지, 맥락 발언하신 적이 계십니까? 워딩 자체를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맥락은 비슷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때 심리장에 나온 백 전 장관이 그 조리 있게 말씀을 좀 하지 못했던 것 제가 같습니다. 묻는 질문은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원장께서 하신 그 맥락은 비슷합니까? 저 의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발언 당사자인 원장 잠깐 계세요. 존경하는 네. 원장님 잠깐 계세요. 네. 유병호 국장. 예, 이 맥락하고 비슷합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맥락을 아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백 전 장관 자, 그러면 감사원장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2분 42초 남았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 계십니까? 일부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한데요. 전체적 맥락은 대통령을 다르고 언급하셨습니까? 대통령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하신 적 계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있고요. 언론에 자, 나오거나 국회의원님께서 대통령이 알고 계신 시킨다고 다 내용과는 좀 하냐는 다르게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 계십니까? 그 말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4월 9일과 10일과 13일은 4월 15일 소급해서 약 5일 내지 6일 내지는 2, 3일 전입니다. 이렇게 감사위원회를 결론도 내지 못하는 감사위원들의 다른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소집한 것은 우리 원장께서 그렇게 중요시하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혹은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소신과 상반되고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감사위원회를 소집한 것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확실히 지키고 그것이 4월 15일 총선 예, 사나흘 전에 연속해서 3번이나 대통령을 언급해가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해가면서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직권 심리를 할 만큼 그렇다고 결론이 나지도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9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 제가 질문 시간 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감사원의 많은 직원들이 저도 감사원 오랫동안 겪어봤습니다. 정말로 언론에 정말 어떠한 것도 언론에 리크되지 않습니다. 참 입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감사원 직원들이 불편해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뭉뚱그려서 어쨌든 대통령 언급했고 지지를 언급했고 마지막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것은 기억이 안 난다. 기억 안 나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제가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어찌됐든 없습니다. 4월 9일, 10일, 13일 감사위원회를 소집해서 결론도 못 내고 대통령을 언급했고 지지율을 언급했고 우리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불편해한다. 이러한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내용은 직권심리 녹취 기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감사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뭐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직권심리는 감사사항에 대해서 위원회가 관련자들부터 직접 진술을 듣거나 해명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개최하는 겁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이제 원하는 경우에 출석하는데 팩 전 장관께서는 저희가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참석을 안 하시겠다 그러다가 예정된 감사위원회 일정 며칠 전에 참석 의사를 밝혀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예정된 감사 일정을 변경하기 어려워서 그럼 감사하기로 되어 있는 4월 9일 오전에 와서 진술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의 전체적인 발언 경우는 이렇습니다. 백 장관께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정부 방침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월성 1호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이제 반론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바로 이제 그 내용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고 대선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연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항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전체적인 관련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녹취록을 확인하시면은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라는 것은 뭐 각자의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대통령의 득표를 들어서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표명하려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의도도 전혀 없었고요. 네. 네. 그리고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 이제 총선 앞두고 과연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리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의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저로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그래도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의 시비, 소위 감사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 이런 비난은 피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고, 거기에 그러한 저희 판단에 따라서 4월 9일 감사위원회를 소집했던 겁니다. 다만 왜 그러면 그때 감사위원회를 소집했느냐라는 내용, 그리고 왜 그것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느냐 하는 내용은 사실은 확정되지 않은 감사 결과의 중간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감사 결과가 이 답변을 통해서 확정되지 않은 감사 결과가 그 답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감사 결과 확정된 이후에 위원님께서 하문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마이크 없이. 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글쎄요, 그 말씀이. 그리고 잠깐만요. 이따 하세요. 예, 몇 가지 또 빠뜨린 게 있네요. 예,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가 두 분의 대통령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후보들, 복수의 후보들 모두가 다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분들의 지지율 합계는 72%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총선 전에 오히려 감사원이 독립되어 있다는 소신을 얘기하기 위해서 총선 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열었다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리고 뭐 다음 질문자들이 질문하시겠습니다만은 특정 언론을 중심으로 아주 극소수의 언론에 이러한 경과들과 국장을 바꾼 얘기들, 그리고 간헐적으로 감사의 결과와 같은 내용들이 특종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결국은 원천 원치 않든 중립성을 얻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의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